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3,000선 지지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회복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또 일본과 중국, 홍콩 등 다른 아시아장 대비해서도 나름 선방해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좀 더 면밀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함께 하시면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3,000선이 깨졌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금리 부분들은 좀 안정을 서서히 좀 찾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제 증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밀렸고 특히나 성장 섹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증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치가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지수는 계속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다라고 좀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이 왔다라면 벌써 왔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 그럼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갭 부분들을 좀 메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감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가 저점을 이탈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61선을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적인 영향도 여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영향이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거래대금 자체가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크게 밀려 내려가진 않을 거다.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들,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실까요?
예, 우선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좀 과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CFD 계좌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로 과세가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29일까지 좀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지나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좀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일까지 청산을 하고 난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하단 자리대예요. 지수는 하단 자리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군들 특히나 이 거래 대형 섹터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양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두나메스 포인트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LG화학까지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부분들까지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 넘어가게 되면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IT 섹터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유진테크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린이들 쪽 같은 경우는 패널 쪽보다는 폴리실리콘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OCI 같은 경우도 60일선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포르긴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이익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런 종목분들은 조정 시에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자리 때 있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건설주들을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1월 달에 수주액이 37%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설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GS건설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수화를 좀 거치고 나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DLEAC도 마찬가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저PBR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1월달 수주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섹터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들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조정받으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적인 부분들도 건자재 쪽이라든가 시멘트 쪽 이런 쪽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네이버에서 디도스 공격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보안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받아볼 수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K사인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보안 쪽에 있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5G 쪽에 있어서 이제 수주가 좀 나와주고 있고 바닥 권역을 이제 다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5G 쪽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쪽은 저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소재 쪽이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방향 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다른 듯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그 이전에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만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요인일 거고 또 종목장이 펼쳐지면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것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장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과 중국, 홍콩 등 다른 아시아장 1에서 2%대 낙폭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증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본장의 하락 마감 이후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봅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인텔 이슈에 또 파란불을 켜냈는데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주가 이제 단계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평가들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2% 빠지면서 89,9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0.7% 하락한 13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저녁에 한 40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죠. 디도스 공격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장 1.5%가량 빠지면서 38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2% 오르면서 79만 4,0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장에서도 빨간불 켜냈는데 오름세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1.6%가량 하락하면서 21만 7,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는 현재 보합권이고 카카오가 1.12% 하락한 48만 6,5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2%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2,99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하락한 95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삼형제 나란히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장에서는 3%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게임주들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이 검은 사막 모멘텀도 계속 이어가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었죠. 오늘 차익 매물 나오고요. 카카오게임즈 0.6% 가까운 하락으로 5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가량 하락으로 15만 6,2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1.3% 하락한 30만 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2% 하락, 알테오젠 0.7% 하락으로 9만 9,0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어제 뉴욕 증시 하락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전해주시고요. 또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시는데 자, 오늘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S트래픽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까지 포함해서 종목 시그널 같이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을 조금 받는 그림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제 코스닥이 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이제 수급에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이 지금 현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인이 장 초반에 들어와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오늘 좀 유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장 후반에 가서 그래서 매도가 돼버린다고 하면은 정강 후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시장 본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올해 조금 더 내일이라든가 뭐 다음 주라든가 이런 걸 좀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달러 지수가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차트에 보면은 현재 한 0.16%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다시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겠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승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또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으면서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답보 상태로 잡혀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렇게 또 시장을 좀 보실 때는 좀 분봉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코스닥 쪽을 좀 매매를 좀 하시니까 이 분봉을 좀 통해서 추세가 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일단은 지금 한 30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30분 후에 이 캔들이 또 운봉이 나온다고 하면 또 하방으로 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뭐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달러 지수를 좀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시그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노코가 되겠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 일단은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동통신 관련된 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군 전술 통신 체계 사업도 좀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뭐 군 이쪽 관련해서 뭐 소형 무장 헬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뭐 미사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하나 시스템의 협력사로 좀 등록이 되는 그런 부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이런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등하고도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주가의 그 과거의 데이터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쉽게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올해 특히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께서 매매를 좀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지금 기준에서는 조금 판단은 좀 보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앱젠이 좀 되겠는데요. 최근에 뭐 게임주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앱젠 같은 경우는 상단에 박스권을 좀 만들었다가 이걸 좀 도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44,750원을 도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은 이게 또 돌파를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또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 봤을 때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44,750원을 깨고 뭐 45,000원, 뭐 6,000원 더 많이 간다 하면 또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게 지금 주식이다 보니까 일단 5일선으로 대응을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 계속해서 상승세는 올라갈 것이고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좀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트래픽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제 좀 상한가 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7,000원이었었는데 7,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마감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뭐 어제 뭐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렸었죠. SK 쪽에서의 인수 이야기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받았던 거고 일단은 제가 어제 한 7,000원의 목표가에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하시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제일 염려가 됐던 게 바로 이 주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SK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일단은 지금 절반 가지고 계셨던 분들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7,500원이라든가 또는 8,000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7,500원, 8,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S트래픽까지 종목 전략들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1차 목표가였던 7,000원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서 청산, 절반 물량 청산, 그리고 절반가량 보유 의견 드렸는데 지금 일단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고요. 자, 오늘의 종목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벤이라고 하죠. 사업하고 있고. 자, 이사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9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저게 뭐 우리나라의 이 벤 사업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체크를 통해서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이지페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의 CDMA망을 통해서 이지에어, 그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이지체크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 모바일 쪽 이 결제 쪽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또 물품들을 좀 구매를 좀 하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들 쪽에서도 보시면은 오프라인 쪽은 좀 점포수를 줄여가고 있죠. 폐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쑥닥금 같은 경우도 모든 판매자에게 온라인을 개방하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을 줄여가고 온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결제 솔루션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를 좀 취득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 좀 신경을 좀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이달 들어와서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개인들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2015년도에 주가가 찍고 나서 27,400원 찍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좀 시켰어요. 근데 이사가 실적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실적은 나왔는데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 조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전 기간 조정도 좀 가다가 어떤 이슈가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선취 매매 관점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보다 조금 낮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원에 매수 라인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는 11,000원, 손절은 8,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회 오늘의 도전 종목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 다시 양전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36%까지 플러스권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3,007포인트까지 3,000선 다시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오늘 0.02%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종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오늘이 2차 전지주들의 좀 이 반등세가 좀 눈에 띕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LG와 SK 양사 간 이 분쟁에 대해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반등이 오늘 좀 눈에 띄고요. 같이 LG화학과 또 코스닥 쪽에서의 이 종목들도 좀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문의 주신 종목 첫 번째 종목 서현인데요. 이미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작년 6월부터 꾸준하게 이제 점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음봉 정도가 나왔다면 제가 이제 조정치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지금 시세가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저항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새로운 상승의 시작으로 작용이 될지 아니면 지금 약간 단기적인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대선주들은 보셔도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자 상승으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뭐 목표치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저항 구간을 다 벗겨냈기 때문에 상가 가더라도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멘텀 역시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선 테마주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만큼 이제 확실한 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시에서 이제 뭐 전쟁이 나도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확실한 일정이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의 테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은 뭐 사놓고 가져가기는 좀 힘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스kelting이라든지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오늘 안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물론 뭐 강한 테마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세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쉽게 뭐 자리를 주지 않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노려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상승 파동 강하게 만들어 놓은 전국전부터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한 중심 가격 정도, 그러니까 15,000원 이하, 14,500원 정도부터 분할로 매수 관점 다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오늘 가버리면 그냥 보내줍시다. 아마 후발주들도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웅진이라든지 지금 뭐 승일이라든지 후발 윤석열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고요. 굳이 꼭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안랩이라든지 지금 보면 굉장히 조정이 크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를 해두시면 어차피 이제 서울시장에서 단일화에 불발이 이제 단일화는 성공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는 빠졌죠. 그 말은 이제 대권 주자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은 세우글로벌이에요. 세우글로벌 지금 뭐 상장 폐지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상장 폐지 논란이 막 나오는데 게시판에 보면 정말 보유한 주주분들을 희롱을 하고 놀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뭐 이렇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좀 농담 삼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갑자기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물론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서 거래 정지, 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세계적인 실무 담당자의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 뭐 횡령, 배임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횡령 배임이 아닌 상황, 그리고 뭐 어떤 단순 오기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코스피 종목이 이제 상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횡령 배임이 되거나 할 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상폐가 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세우글로벌처럼 계속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정지당하고 상폐가 되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우글로벌 아마 그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매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증빙 서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은 한 번씩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이제 실적이 좀 탄탄한 회사가 이렇게 뭐 거래 정지가 당하면서 상폐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은 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생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세우글로벌 부유자분들께서는 뭐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사람인에도 보니까 이번에 이 담당자를 또 이렇게 채용하는 공고가 올라와 있고 한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 수정을 해서 이의 제기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이제 정정 완료하게 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대권주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빠르면 한 3개월 내 반기 보고서 이제 나올 때쯤 해서 적정 받고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선주로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세우글로벌 주주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뭐 그렇게 뭐 마음을 너무 안 좋게 드시고 뭐 식사도 거르시고 막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는데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름은 뭐 참 뭐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스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넥스턴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지금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OTT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OTT 관련주들 상승 강하게 나오는 동안에 그렇게 막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M&A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바이오 사업, 신사업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감사 보고서도 나왔고 회사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최소 한 3,000원 정도는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테스나인데요. 테스나 지금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최근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5,800원, 그러니까 57,000원 지금 며칠 전 이제 고점 부근인데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과 이 저점의 한 중심 가격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되냐?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소식들처럼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대 하단을 계속 지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요 55,000원 위에 상단 부근에 보시면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갔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그 구간이 좀 저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올라올 때 한 번에 이렇게 쫙 돌파하는 그림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한 차례 또 받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치는 뭐 한 56,000원 정도, 55,000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중심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상승폭의 중심 정도까지는 또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0선 부분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그쯤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기 상승 트렌드 하단 부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거기 이탈신 뭐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공략을 해봐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인데요. 자,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죠. 5G 관련주들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 탄력도 굉장히 이 종목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시면 좀 후발주로 움직였죠. 5G 관련주들 중에서 올해 좀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도 여름에 좀 굉장히 상승폭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도 강하게 받고 지금 뭐 5G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일단 매수 관점이고요.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3조 달러 인프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통신 관련 쪽이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분명히 추진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음봉으로 지금 현재 마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수 관점입니다. 굉장히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면 뭐 60일 이평선 부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주가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55,500원에서 51,000원 위로 주가 종가에 안착하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추세대 저항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봉사스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18% 그리고 코스닥 0.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 시장까지 같이 매수에 들어가고 있네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기관도 역시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장 초반 반짝 좋았다가 도로 다 또 내려가 버리는 좀 그런 또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우선은 대형주부터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선 보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이게 삼성전자가 현재 라인을 좀 지키고 있는 가격대, 거의 현재 가격대인 81,000원 정도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항상 나왔던 박스권의 최하단 자리라 볼 수가 있겠죠. 요 근래 2월부터 해서. 근데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한다. 밑으로 이탈을 할 경우에 내일장이나 오후장이 급하게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오히려 또 증시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내일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또 금요일 날 또 하필 또 금요일 날 시장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또 고민이 빠지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없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의 내일장 흐름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8만 원 이탈할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의 물량 자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자리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제발 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발 좀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 가볼게요. 빅텍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동해로 뭐 탄도미사일이나 추정되는 거를 좀 미사일로 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뭐 스펙코도 그렇고 빅텍도 그렇고 웬만한 요즘의 이슈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합니다. 좀 대형 이슈가 좀 나와줘야 그날 움직이지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우선은 항상 이런 이슈 터질 때마다 단기 고점으로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좀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힘을 당장에 두실 필요는 없다.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아침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설마 없었겠죠. 네, 매번 반복된 일상인데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큰 뭐 이슈 자체는 아니라 그냥 뭐 단발성 이슈라서 오늘 그냥 이 수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가격대 내려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7,600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할 경우 7,500원 내려가면 다시 7,000원대 초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KB 금융 볼게요. 자, 최근에 또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1.614 정도 퍼센트 정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너무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하냐면 코로나 이전에 1.8, 2 막 이랬어요. 3 이랬다고요. 2 이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데 다만 문제는 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제 뉴욕 증시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2%대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불안하긴 한 거죠. 왜요? 이자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또 신흥국 증시들,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역시나 영향을 좀 받는 건데 올라간다고 하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올려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냥 경기 회복에 따른 부분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3월달 급등했던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금리 상황 자체가 또 시장에 또 인플레이션도 부담을 주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매출 확대 포인트와 실적 성장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년물 국채 자체가 어찌됐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면 2% 이상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은행주들 역시나 이 모압의 조정권 영역을 끝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은행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급하게 지금 은행주를 뭐 매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간다? 네, 그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짧은 조정은 아니고 이 차트의 큰 그림들을 보자면 큰 조정들이 나옵니다. 큰 장대 음봉 자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자리들이 정말 우리가 매수하기에 참 편한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매수해 둔다면
이 전 고점 자리를 넘어가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KB금융만의 모습이 아니라 은행주 전반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화장품 쪽으로 갈 건데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많이 올라요. 전고점, 그러니까 2020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강한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8천 원대 흐름. 반면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같은 경우가 정말 잘 가다가 아직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선주는 왜 여기 있어? 우선주의 메리트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우선주가 퍼시픽과 대비하자면 좀 차트적인 격차는 있어요. 격차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아모레 이제 퍼시픽이고 우선주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인 격차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의 흐름은 그래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이 아모레퍼시픽의 상승과 더불어서 우선주들의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항상 늦게 움직이니까. 어찌됐든 우선주들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모레퍼시픽으로 넘어가서 올라가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코로나 이슈를 좀 벗어나면서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 기대감 자체가 크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는 거예요. 뭐 아모레퍼시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아니라 화장품주 전반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완전 초대형주의 매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작은 종목 쪽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크긴 하지만 화장품이나 엔터나 이런 쪽으로, 카지노나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시선 쏠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흐름 계속 강할 거고, 그 외에 뭐 이 종목이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따라서 잘 갈 거고, 그 외에 여타 화장품주들 전반에 걸쳐서 강한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던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을 대면서 조만간 움직임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호텔신라나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끈다는 거죠. 거기에 화장품주가 빠질 수가 없죠. 굉장히 섭하죠, 빼면은.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먼저 잘 가고 있고, 기관과 외인 입장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래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신풍재질을 보면 쿠팡 이슈가 좀 뭐 있기도 한데, 사실 이슈는 뭐 긍정적인데 급등락을 워낙에 좀 반복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포장 확대,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시켜 먹어요. 나가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포장지들 주가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간에 이슈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올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올라가는 게. 근데 분봉상으로 보자면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뭐 갑자기 3,750원대 이탈하거나 한다면은 지지하는 자리들을 깨는 모습이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좀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살아있긴 한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종목의 특징이 윗골이 계속 달려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급등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여차 밀리는 모습 보인다 하면은 빠르게 좀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지만은 좀 회복을 좀 기대해 보시고 오후장 좀 대응하면 어떨까? 오늘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오늘 도전 종목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빨리 끝낼게요. 자, 오늘은 자, SKC예요. SKC를 갖고 왔는데
매수가 현재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는 없는데요. 원체 1분기 실적부터 큰 폭으로 성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진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SKC였습니다. 현재 구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좀처럼 힘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뉴욕 선물시장도 오름세 그리고 일본 증시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해 주기를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